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유TV 지난번큰 GPD 고수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IBM 코리아의 신석주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1시간 동안 이런 주제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지금?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아,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니,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뭐 해주실 건지, 네. 동영상도 준비된 것 같은데. 네, 동영상 준비했고요. 뭐, 짧게 대답을 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IBM의 이제 미드레인지 스토리지, V7000에 네. 저희가 펌웨어에 대한 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기능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시간 압축 기능이 많이 시장에 반향을 얻을 것 같아서 거기에 네.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실시간 압축이 네. 도대체 어떤 이런 IT 운영자들이나 스토리지 관리자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요즘 와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그쵸. 뭐 주지하다시피 뭐 시장의 화두가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로 많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증가세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용자들이나 관리자들 입장에서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대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에서 이제 새로 개발한 대처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들을 압축을 해보자는 거죠. 네네. 네. 예. 요즘 보면은 다양한 저희가 지식방송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실시간 리얼타임이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리얼타임이다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요새 워낙 시대가 맞습니다. 빨리빨리 네. 처리하자는 거. 자,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압축하는 이 기능이 뭐 요번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기존에 나왔던 다른 실시간 압축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요. 그 실시간 압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슈가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압축까지는 좋은데 네. 압축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성능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압축을 하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제일 큰 화두인데 네. 저희가 이제 IBM에서 이 압축 기능을 내놓으면서 제일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능과 압축률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네. 거죠. 네. 사실 우리가 PC에서도 뭐 압축하고 싶어도 지금 말씀하신 성능이랄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한 업무 처리량 속도가 떨어질까봐 안 하잖아요, 잘.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물며 이런 기관계 시스템 쪽에서 훨씬 더 하겠죠, 그런 것들이.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근거를 살펴보기를 하고요. 네. 먼저 여기 보면 여기 RTC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리얼타임 컴프레션 RTC라고 하는데 이거는 IBM 용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하고 또 이제 씬 프로비저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두 가지를 한번 좀 비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 근본적으로 심프로비저닝하고 RTC 압축 두 개가 목표라는 것은 같습니다. 타깃은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기록된 데이터만큼을 스토리지에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기가의 볼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100기가를 다 쓰진 않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일반적으로 볼륨을 쓰는 기술 같은 경우에 100기가를 그렇죠. 쓰면 100기가만큼을 잡아놓죠. 처음부터 잡아놓죠. 근데 심프로비저닝이나 압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초기에 할당되는 용량을 최소화하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심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록되는 데이터가 뭐 1메가 쓰면 1메가가 그대로 기록되는 반면에 네. 저희 RTC 같은 경우에는 압축해서. 1메가를 기록할 때도 이제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 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씬 프로비저닝에다가 실시간 압축을 집어넣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CPU 오버헤드 같은 걸 최소화시킨다고 네.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네. 먼저 CPU를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이건 뭐 압축 CPU가 따로 있는 건가? 뭐 네.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 압축 기술 대비해서 오버헤드를 줄인 거는 물론 이제 CPU 오버헤드를 줄인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 압축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뒤에 차근차근 설명을 네. 드리겠지만 네. 그와 별개로 이제 압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압축을 코드를 돌리려면은 CPU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모든 CPU를 IO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압축 볼륨 관련된 IO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IO를 담당하는 데디케이션용 리소스를 따로 이렇게 딱 분리시켜주죠. 아, 네. 예, 그래서 압축 관련된 것들은 거기서 컨트롤 하고요. 그 외에 그냥 일반 IO들은 다른 리소스 풀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어떤 압축에 네. 필요한 어떤 CPU들을 네. 어떤 전담시키는 것도 다이내믹하게 맞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RTC의 그 어떤 뭐랄까 내부 구조랄까 특징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RT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V7000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펌웨어에 들어가는 그 스토리지를 구동하는 뭐 코드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마이크로 코드 안에 저희가 이제 레이스라고 불리는 네. 이런 압축을 관장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약자입니다. 랜덤 액세스 컴프레션 엔진. 예, 여기 녹색 여기- 박스에 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심프로비저닝 기술에다가 압축 기능을 얹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네, 일단은 그런 코드 스택 안에 이 레이스 엔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장표에서도 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이제 V7000을 사용하시는 고객이라고 친다면은 네. 이 압축된 볼륨을 이제 원격 복제나 내부 복제를 할 때 데이터가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장표에 추가를 드렸지만 그래서 복제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압축된 데이터들을 압축을 해제를 하고서 넘기는 방식으로 예, 기술적으로는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앞서 그 엔진 지금 플로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이제 심프로비저닝 기반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V7000을 여기 이제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V7000 어떤 건지 잠깐. 네,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IBM에서 개발했고 IBM에서 개발한 미드레인지, 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엔트리라고 이제 스토리지 계열을 나누는데요. 그 네. 중에서 미드레인지를 담당하고 있는 IBM의 스토리지 장비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제 심프로비전의 실시간 압축 기능이 더해진, 그죠? 네. 자, 한번 이거 한번 GUI 한번 볼까요? 예, 유저 인터페이스 얼마나 직관적인지.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최근 들어서 IBM의 모든 GUI들이 굉장히 룩앤필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편해가끔 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일환에서 저희 V7000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직관적인데 저희 장표에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압축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시켜놨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실제 기록된 용량 그리고 그 원본 용량 대비 기록된 용량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세이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네. 볼륨 레벨로 다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이게 네. 그 원본 네. 대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거 관련된 동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동영상 잠깐 한 1분 좀 넘는 것 같은데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이제 V7000의 GUI 접속 장면이고요. IP 주소, 장비 주소, 매니지먼트 주소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요. 이게 이제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이제 기본적인 메뉴들. 네. 야, 그 뭐 아이폰에서 저거 뭐 아이튠즈 같다. 예, 굉장히 이제 버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예, 맥 OS 그러니까요. 네네. 보시게 되면 일반의 이제 라이센스 탭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45일 동안 이 실시간 압축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엔진 그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다가 임의의 값을 입력을 하면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볼륨들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네. 볼륨 리스트 보시게 되면은 이 볼륨에 대해서 내가 압축 기능 이게 압축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압축 볼륨이 과연 이제 실제 기록된 데이터 그래서 네. 압축이 얼마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세이빙 했는지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볼륨의 속성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 사용된 용량, 네.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기록된 용량 한 500기가 되는데
기록되기 전, 그러니까 압축되기 전 용량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900 정도가 네. 되게 되죠. 그래서 세이빙이 한 40%, 45%. 40%. 예. 이런 식으로 볼륨 레벨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이제 CPU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네. 뭐 그런 관련된 장표 네, 같은데. 맞습니다. 뭐 GUI 같은 경우에는 V7000이 기본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I/O로 쓰고 있는 CPU는 어느 정도 유틸라이제이션이 보이고 있고 네. 압축용으로는 어느 정도 유틸라이제이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장표 같은 경우에는 압축용으로 할당된 CPU가 한 80% 정도 네. 사용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요번에 뭐 펌웨어가 뭐 되게 바뀌어가지고, 예. 뭐 무료로 무료로 한번 써볼 수 있는 툴이 있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게 이게 컴프레스티메이터인가 이겁니까? 네. 타이틀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간 압축 기능은 장비 구매를 하시면은 장비를 구매를 하시고 펌웨어 최신 펌웨어를 쓰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UI에 이메일 값을 입력을 하면 45일간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그거와 별개로 이제 과연 내가 이 RTC 기능을 썼을 때 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압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가늠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기업에? 예, 그러면 그렇죠. 기업마다 다 업무 한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예. 데 OLTP 많고 어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압축률도 다 다를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툴이고요. 그래서 네. 컴프레스티메이터라고 해서 이 툴을 돌리시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센 볼륨에 대해서 네. 동작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용 중이신 센 볼륨에다가 이 툴을 딱 돌리시게 되면은 뭐 장표에서 보시겠지만 1분 내에 완료가 되고요. 압축률도 굉장히 오차 범위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네. 2자리 미만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쓰고 있는 볼륨이 어느 정도 압축 세이빙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누구든지 다운 받아서 써볼 수 있는 거. 네, 이게 제가 소프트니까. 알기로는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오늘 지금 만약에 스토어가 있다면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없는데 이것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45일 프리 트라이얼. 네, V7000 사용하시고 음. 최근에 이제 발표된 6.4 펌웨어를 올리시게 되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럼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효과가 업무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압축 그렇죠.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 그거 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요거 참 네, 요거 이거 라이센싱을 좀 중요한 구체적으로 내용이죠. 얘기를 해줘야죠. 네. 네. 45일을 이제 프리로 쓰시다가 음. 혹시 마음에 드셔가지고 계속 쓰시고자 한다면은 이제 이 RTC 기능을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구매를 하실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RTC 기능이 사용 가능한 저희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V7000 그리고 같은 소프트웨어 스택을 쓰고 있는 SBC라는 스토리지 가상화 어플라이언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라이센스 정책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SVC 같은 경우에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과금이 되고요. V7000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 인클로저죠. 이렇게 네. 몇 뉴짜리 인클로저 이게 몇 개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과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V7000은 이제 여러 대를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압축 기능을 그러면 내가 클러스터를 예를 들어서 두세 개를 쓰고 있는데 다 사야 되느냐 그 라이센스를 그렇지 않습니다. 쓰시는 쪽 볼륨을 사용하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그 노드만 구매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축 효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내부에서 이제 테스트한 자료고요. 통계를 냈더니 일반적으로 이러한 한 5개 종류 의 통계를 내봤는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압축 세이빙률이 한 50 이상이고요. 최대 80%까지. 네네. 그리고 VMware나 뭐 기타 등등 이제 서버 가상화죠. 같은 경우에도 압축 효율이 굉장히 좋은 높네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메일이라든가 뭐 엔지니어링 데이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AD라든가 네. 이런 쪽들이죠. 네. 압축률도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압축률이 제일 그래도 떨어진다 그럴까? 안 좋은 건 어떤 부분입니까, 만약에? 압축률이 기본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이 있죠. 특성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뭐 비저널적인 기본적으로
예, 그쵸. 비정형적인 거죠. 음. 그리고 보통 이제 비디오라든가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인코딩 하시잖아요. 네네. 인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이 수반된 그렇죠. 거고요. MP3도 아시고 보면 이제 그렇죠. 예, 압축이 돼 코덱이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 압축 처리가 돼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네. 압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혹은 이제 데이터가 암호화가 돼 있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RTC 기능을 사용하시기에는 약간 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회사에서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걸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을 구현할 때 어떤 압축하는 뭐 가이드라인이랄까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기능을 개발했으니까 저희가 가이드도 들을 의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성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슈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볼륨이나 뭐 압축 볼륨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같은 같은 양의 디스크를 쓴다고 하면은 성능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무턱대고 도입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왕에 이제 개발된 컴프레스 에스티메이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적용을 해보시고 네.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 압축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적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절감 25%에 하면 하지 마라. 예, 뭐 아무래도 강력하게 쓰고 싶어도 하지 마라. 예, 그렇죠. 압축률이 낮으면은 사실 네. 예, 굳이 RTC 라이센스 비용도 있기 때문에 양심적이네. 저희가 좀 정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서버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부 테스트 결과도 결과가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비적합한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미지, 네. 오디오 이런 거 그리고 시퀀셜 라이트가 굉장히 헤비하게 일어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번 각 분야별로 돌려봤을 때 과연 성능 저하가 어떤지 그거 한번 궁금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 돌려본 결과 한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내부 이제 랩에서 연구소에서 이 RTC 엔진을 개동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비교를 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장표 같은 경우에 이제 VM웨어 거의 똑같네요. 이거 눈으로 비교, 네. 현미경으로 봐야 되나? 거의 유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보통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툴들이 있는데요. 툴 대상으로 적용을 해봐도 일반 볼륨 대비해서 나으면 나았지 뭐 그렇게 페널티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건 스루풋.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스루풋 거의 동등한 일반 볼륨하고 동등한 스루풋을 유지하면서 더 특징적인 건 이제 압축까지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이번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응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OLTP 쪽에 계열입니다. 그래서 일반 볼륨하고 압축 볼륨 그리고 압축 볼륨이 이제 하드디스크에다가 얹은 거 그리고 SSD에 얹은 거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라색이 이제 SSD에 올라가 있는 압축 볼륨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일반 디스크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데모 동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떤 것들이죠? 데모 동영상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하 툴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테스트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순서를 보여드리고자 한 거고요. 네네네. 보시게 되면 이제 V7000에서 일반 볼륨을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일반 볼륨을 각 100기가씩 만들었고요. 총 4개를 만들어서 서버에다가 할당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볼륨을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상당히 직관적이네 진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인터페이스 다 이렇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너무 달라졌네. 진짜. 예, 저희도 이제 최근 몇 년간 많이 개선이 됐죠. 로켓필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호스트의 매핑까지 됐고요. 그래서 서버를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새로운 볼륨을 인식을 하는 명령을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하를 주는 벤치마크 툴인 IORate라는 툴을 돌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 이 부하 테스트 툴에서 주는 이제 IO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OLTP IO 특성을 가정을 해서 계속 디스크에다가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SBC에서 이제 GUI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I/O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까지 실시간 레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죠?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 지금 압축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의 그 좌상단에 이제 CPU 이용률이 제로죠. 예. 그리고 우상단에 보시게 되면 해당 볼륨에 대한 지금 I/O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압축 볼륨이고 압축 볼륨을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버에 할당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전 설정에서 압축 볼륨을 선택을 하고서 마찬가지로 100기가 볼륨을 4개를 만들어 주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테스트용 서버에다가 같은 서버입니다. 같은 네. 서버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맨 밑에 이제 할당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에서 인식을 하는 작업이 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인식을 하고요. 네, 인식 끝났고 같은 이제 I/O 부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성은 동일하고요. I/O가 이제 쫙 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GUI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성능 모니터링을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좌상단 이제 압축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 압축이 쭉 되고 있고요. 라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단에 이제 라이트가 쫙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예,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샘플을 이제 결과를 하나를 저희가 엑셀로 받았고요. 네. 그게 이제 4번째 동영상에 네. 보시면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러닝이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부하 툴에서 레포트 파일을 떨궈 주거든요. 네.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단이 이제 압축 볼륨의 대상으로 이제 I/O가 일어났던 거고요. 하단이 이제 일반 볼륨 대상으로 일어났던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머리 차트고요. 이제 맨 마지막 3개 칼럼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압축 볼륨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좌측부터 보시게 되면 반응 시간, 응답 속도하고 IOPS, 그다음에 스루풋. 네. 근데 거의 뭐 상단 차이가- 하단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네.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 방송 중 이렇게 어떤 그 데모 동영상 같이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네요. 그냥 말로 하면 하는 것보단. 네. 자, 그럼 실제 아까 그 인클로저 해가지고 여러 대로 이제 확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 한번 확장성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네, 한번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압축 기능 같은 경우에는 6.4 펌웨어가 올라가면서 채택이 된 추가가 된 기능인데 네. 6.4 펌웨어 올라가면서 또 하나 추가된 특징이 뭐냐면 이제 클러스터로 확장이 가능이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V7000이 그냥 이제 디스크 인클로저만 추가가 되는 식으로 확장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펌웨어가 올라가면서 클러스터 형식, 그래서 이 컨트롤러 노드가 횡으로도 확장이 네. 되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클러스터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용량 확장이 기존 대비 클러스터니까 이제 이쪽으로 확장하는 걸 곱하기 4배까지 된다는 게 네.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I/O도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분산까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구성을 하게 되면은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네.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구성한다고 다운타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중단으로 바로 이렇게 횡으로 늘려가는 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실시간, 무중단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네, 아닌 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하여튼 비즈니스가 요즘 하여튼 뭐든지 진짜 세븐일레븐처럼 24/7이 거의 모든 것이 디폴트가 돼가는 세상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하이엔드 디스크 계열에서 이런 무중단 컨셉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점차 이제 미드레인지까지 내려오는 단계고요. V7000도 마찬가지 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기존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밴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쟁사하고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은 네. 여기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게 판단이 좀 네. 편해질 것 같은데. 네. 네,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IBM의 V7000 RTC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의 네. 압축 기능. 압축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제 경쟁사의 압축 기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일단 적용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저희는 애초에 개발될 때부터 주요 업무, 그러니까 앞서 보셨다시피 뭐 DB라든가 가상화 업무, 네. 서버 가상화까지 그런 업무를 타겟팅으로 해서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벤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주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사례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주요 업무에는 적용된 사례가 거의 네. 없다고 보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세이빙 압축을 해서 어느 정도 세이빙 할 수 있는가 보시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최대긴 합니다만 최대 80%까지 세이빙이 가능하고요. 알고리즘 특성상 시간이 흘러도 압축률이라든가 I/O 성능에 대한 저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기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 기능이 인라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 이제 부분적인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적인 업데이트에 대해서 인라인이 아니고 포스트로 예,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위 인라인이라고 하는 실시간 처리입니다. 네. 하지만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라인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포스트 처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어떤 벤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트가 돌면서 I/O 성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주요 업무에 적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I/O 처리라든가 뭐 레이드 적용되는 레벨이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하지만 이제 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따로 구성을 가이드를 한다든가 그런 네.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압축률하고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뎁하고 이제 V7하고 네, 뭐 비교하는데. 여러 솔루션 중에 이제 네뎁하고 좀 비교를 해봤고요. 알고리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좌측에 이제 네뎁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고정 길이로 딱딱 끊어져서 들어오게 되고요. 네. 여기 예시 보시게 되면 32K라고 예시를 했죠. 32K로 들어온 것을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은 가변 길이, 그러니까 압축이 됐을 때 이게 뭐 4가 될지 8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변 길이로 압축이 돼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예시긴 합니다만 네뎁 같은 경우에 32K를 받아서 압축을 했을 때 4 곱하기 4에서 16K 네. 한 50% 정도 압축이 된 거죠. V 실전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 어떻게 되냐면은 인풋은 가변 길이로 마구 들어옵니다. 네. 100K가 들어올 때도 있고 32K가 네네.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을 했을 때 결과로 떨어진 이 블락들이 고정 사이즈로 떨어지게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이것은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네. 봤을 때 따로 패딩이 안 붙고 그렇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말고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트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럴 네. 때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상단이 네뎁이고요. 하단이 V실천의 RTC입니다. 데이터를 1, 2, 3, 4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기존에 1, 2, 3, 4, 5까지가 써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상황은 뭐냐면은 그 데이터 중에 2라는 데이터를 2-로 이제 업데이트를, 라이트를 하는 거죠. 네뎁을 보시게 되면은 1, 2, 3, 4, 5가 그대로 있고요. 네. 2에 대해서 기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이 다시라는 데이터는 그냥 그 5라는 블락 뒤에 그냥 압축이 안 된 채로 그대로 써집니다. 아, 네. 써지고서 이제 후 처리로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에서 압축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라이트 할 때 원본 사이즈 그대로 네. 라이트가 진행이 되고 오케이. 나중에 포스트로 또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네. 기존의 2를 이제 빼주는 작업, 프리시키는 작업이 후행이 되게 되죠. 네, IBM 같은 경우에는 RTC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를 2-라고 쓸 때 이제 뉴 데이터를 라이트를 할 때 이미 압축이 돼서 네.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바로 2라는 기존 데이터를 바로 프리시켜주는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중복 제거, 압축 이런 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좀 더 깊이 압축 어떤 알고리즘이랄까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좀 더 여서 더 드릴 다운 해가지고 압축 그 기술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이건 뭐 기본적인 압축의 뭐 개념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해주신 것 네, 같은데.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PC에도 다 깔려 있죠. 압축 프로그램들 네. 보시게 되면은 압축 알고리즘이 거의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거의 모든 상용 압축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럼펠GB라는 네. 알고리즘이고요. 네.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제 스트림으로 쫙 들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반복되는 패턴. 지금 장표를 보시게 되면 A, B, C, D, E, F. 반복되는 패턴을 감지를 하고요. 그래서 최초 데이터만 남겨놓고 그 이후에 반복되는 패턴들에 대해서는 링크 값으로. 예, 링크만 가져가는 네.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 상식적인 네, 우리 굉장히 그죠? 상식적이에요. 네네네. 예. 네,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예,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진행을 하는 게 기존의 접근 네. 방식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특정 상황에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랜덤 어택스라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압축이 된 데이터, 그러니까 압축 뭐 제일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랩탑에서 이제 압축 데이터를 뭐 PPT를 압축을 했어요. 네. 압축 데이터 집 파일을 열어서 PPT에 어떤 글자 하나만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자면은 정말 짜증나죠.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네. 파일 전체를 그렇죠. 압축을 해제해서 읽어야 됩니다. 읽은 다음에 그 블락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압축을 해서 라이트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후행되는 IO의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그냥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파일이 작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지만 네. 굉장히 큰 파일이라든가 그렇겠네요. 센 볼륨 대상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했던 거죠. 네. 예. 참 이런 것을 그래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기존 접근 방식에서 접근을 했던 게 기존의 데이터들을 고정 길이로 다 자르는 겁니다. 네. 예. 그냥 뭐 이만한 덩어리의 인풋 데이터가 있다면 다 그냥, 슬라이스를 동일하게 잘라내는 거죠. 네네. 자른 다음에 그 네. 슬라이스들을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 압축을 하는 거죠. 근데 압축률이 다 제각제각이기 때문에 아웃풋은 굉장히 길이가 가변적인 거죠. 네네. 예. 이 접근 방식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이 그 인풋을 고정 길이로 자르는 데 있어서 이 길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크게 되면요. 네. 크게 되면은 IO 성능에 약간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메가 단위로 자르게 되면은 1메가 안에 뭐 1바이트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은 1메가를 다시 그렇겠네요. 풀었다가 다시 압축을 하고 하는. 커질수록 더 커질수록 오버헤드가 뭐 커지는 거죠. 옛날하고 예. 비슷해지는 예,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반대로 이제 이걸 작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네. 인풋이 작기 때문에 압축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렇고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가변적으로 사이즈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그 파일 시스템 사용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파편화 네. 다 이렇게 그렇죠. 분산되게 되죠. 그리고 IO가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남에 따라서 이 파편화가 더 심화가 되게 됩니다. 예. 그게 결국엔 이제 IO 성능까지 임팩트를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IBM 레이스 기술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네. 결과적으로 이런 접근 방식을 개선을 하고자 한 거죠. 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뒤집었어요. 앞과 뒤를 바꾼 거죠. 그래서 네. 인풋을 가변 길이로 바꾸요. 인풋을 베리어블하게 바꾸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고정 고정 길이로. 포맷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기존에 네. 비해서. 이제 뭐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이 이제 기존의 접근 방식이고요. 우편이 저희의 이제 레이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키워드는 이제 템퍼러, 그러니까 지금 영어라고 써있죠. 템퍼러리라고 돼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영어 문맥으로 보게 되면 시간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 좌측의 기존 압축 방식을 보시게 되면은 1, 2, 3이라는 게 방금 뭐 예를 들어서 12시 자정에서 1번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정에 일어났고요. 2번 업데이트가 뭐 1초 후에, 네. 3번 업데이트가 그 2초 후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업데이트가 각각 다른 물리적인 로케이션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압축이 따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업데이트가. 네. 그런 반면에 저희 이제 레이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로케이션 기반으로 압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트랜잭션이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네. 압축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1, 2, 3이 차례차례 진행이 됐다 그러면 1, 2, 3 블락을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딱
라이트로 떨구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엔 시간으로 그렇죠. 예,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레이스가 이런 실제 업무 어플리케이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알고리즘. 자, 그럼 실제로 이게 이제 뭐 한번 사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실제로 라이트를 네.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 한번 예,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앞서 보신 예하고 거의 비슷한 예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1, 2, 3, 4를 이제 애초에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정에 따다다다 기록이 네네. 되는 거죠. 1, 2, 3, 4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2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에서 1, 2, 3, 4를 순서대로 썼다면은 나중에 쓸 때도 혹은 읽을 때도 1, 2, 3, 4를 동시에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그렇죠. 되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2를 오버라이트 할 때 1, 2, 3, 4까지 같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러한 이제 시간적인 접근성을 저희는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2에 대한 업데이트가 일어났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3, 4라든가 1에 대한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뒤에 압축을 하면서 라이트를 하고 갑질 컬렉션이 실시간으로 딱 앞부분이 프리가 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뭐 매물값도 싸졌고 이렇게 캐시를 활용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좀 구동이 되는지 네, 말씀해 예. 주시죠. 이 레이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캐시를 보다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뭐 맥락입니다.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1, 2, 3, 4, 5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간적으로 연달아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에 대한 오버레이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2에 대한 오버레이트가 진행을 하게 되자면 논리적으로 또 1, 3, 4도 같이 연관이 돼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은 그 블락을 스토리지에 읽으면서 캐시에 로드를 캐시에다가. 하기 때문에 아. 2만 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1, 3, 1, 4까지. 3, 4까지 같이 로드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1, 3, 4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라이트를 할 때 캐시로 바로 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IO를 훨씬 더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게스트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 네. 좋은 질문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네. 편하게. 네. 자, 순서대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잠깐만요. 질문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 그다음에 스태프는 지금 설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문에 지금 Q&A 시간에 저희가 또 설문을 돌리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추첨해서 한 20분 넘게 저희가 베스킨라빈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도 반영하겠고요. 설은성님, 가상화 서버 환경에서 기존 2기종 스토리지들과 통합 시 실시간 압축 솔루션을 확대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V70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존 2기종 스토리지죠. 2기종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서 땡겨올 수가 있어요. 네. V7000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외장 스토리지까지도 그 압축 기능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박동식님, 데이터 실시간 압축이 되어 있는 스토리지의 경우 스토리지 교체 시 문제가 없는지요? 스토리지 교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스토리지 교체라고 하는 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날 디스크 교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나중에 이제 2기종으로 옮겨갈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V7000에서 IO를 발생시켜서 스토리지 밖으로 이제 서버에다가 IO를 줄 때는 이 압축된 블럭이 이제 그 블락에 대해서는 풀려서 나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기종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가정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쓰시던 마이그레이션 방식 서버 단에서 양쪽 스토리지를 바라보고서 그냥 카피로 넘긴다든지 하는 거 동일하게 쓰실 수 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질문을 하신 게 그 맥락이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흥준님, 오라클 익스텐트들은 어떻게 압축되고 복원되는지요? 결과적으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가 많이 있겠죠. 파일 시스템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로 디바이스를 쓰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V7000이니까 로 디바이스를 쓰신 가정하에
기존 스토리지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라클도 결과적으로는 서버 위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블락이 압축 볼륨인지 일반 볼륨인지 구분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네. 그 압축 기능은 순전히 스토리지에서 전부 다 관여를 하고 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익스텐드 압축 역시 그냥 일반 볼륨이 압축되는 거하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압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광용님, RTC 사용 시 최소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한죠? 와이파이망에서도 만족할 만한 응답 처리 시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그러면 되게 낯선, 그러니까 되게 드문 경우인데 왜냐면 이제 지금 같이 외장 스토리지 자체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기업 환경에서 이제 IO를 일으킨다는 가정이고요. 네. 네트워크 대역폭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V7000 같은 경우에는 센 스토리지입니다. 네네. 센 스토리지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센 스토리지와 교신을 하는 거는 FC 혹은 아이스카시 기반으로 교신을 하게 되고요. 네. 서버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언급하시는 건 일반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약간 이제 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너스 강의란 분, 압축된 데이터의 복구 시 리스토어 윈도우즈가 그만큼 증가할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요? 압축된 데이터에 대해서 리스토어 윈도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기존에 이제 파일 압축 개념을 상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파일 압축하게 되면은 zip 파일로 떨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zip 파일을 해제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센 볼륨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압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 볼륨을 이제 전체로 쫙 그러니까 센 볼륨 운용 개념과 파일 시스템의 운용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센 볼륨 전체를 그냥 왕창 뭐 라이트를 했다가 리드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없죠.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또 질문하신 게 일반적인 중복 제거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중복 제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이랄까요? 굉장히 유사한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중복이 심할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타겟 시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중복 제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백업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왜냐? 백업 같은 경우에는 매일 풀 백업을 받는다고 치면은 그렇겠네요. 중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복 제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세이빙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뭐 쌓으면 쌓는 대로 200%, 300%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압축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거하고는 약간 타깃이 다릅니다. 백업하고는 약간 별개고요. 실제 업무들. 실제 업무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영님, 클러스터 구성은 동일한 설정 스펙으로만 가능한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시면 결과적으로 V7000 장비의 스펙을 말씀을 하시는 걸 거고요. 각기 다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V7000도 이제 약간 하드웨어라든가 이제 약간 구버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버전이 약간 다르더라도 같은 V7000이면은 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용님, 클라이언트 쪽에서 압축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데 고사양 단말을 필요로 하는지요? 클라이언트는 본 솔루션을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지요?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라고 하시면 아마 서버라든가 아니면 그 VM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압축 솔루션들은 서버 단에서 그 솔루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서버 CPU를 잡아먹고 리소스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저희 압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스토리지 레벨에서 그 압축과 해제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말단에서의 리소스에 대한 염려를 전혀 안 가지셔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사이너스 강님, 그 압축된 볼륨은 다른 플랫폼으로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요?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볼륨에 대해 별다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아까 전에 답드렸던 거하고 유사할 것 같아요. 서버에서는
압축 볼륨과 일반 볼륨을 전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있어서도 서버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하신다? 예,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예. 자, 김동규님, 데이터 유형에 따라 스토리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압축 성능 조절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RTC를 적용할 경우에 아무래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아무래도 성능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을 듯한데 RTC 기능을 중지시킬 수도 있는지요? 두 가지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스토리지 효율성을 예. 높이기 위해서 압축 성능 네. 조절이 가능한지 데이터 유형에 따라. 일단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라미터라든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데이터 종류별로 뭐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바꾸고 싶다 이런 건 일단 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잠깐만요. 성능 RTC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네. 성능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중지시킬 수 있느냐? 일단은 지금 RTC라는 압축 기능 자체는 볼륨 대상으로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볼륨을 계속 액세스하고 있다면 RTC 기능을 중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압축 볼륨을 선언을 하면은 그 볼륨은 이제 압축 기능이 계속 이네이블 된 채로 쓰시게 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그걸 안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압축 볼륨을 그냥 일반 볼륨으로 스토리지 레벨에서 예, 카피 내부 복제를 뜨게 되면은 예,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정우님, 압축을 위한 별도의 전용 프로세서나 칩이 탑재되어 있는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 탑재된 리소스 중에 전체 100이라고 하는 CPU라든가 뭐 메모리가 있다면은 압축 볼륨이 딱 선언이 된과 동시에 그 중에 일부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압축용으로 데디케이션으로 따로 풀을 만들어서 예, 진행을 하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하드웨어적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정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일 시스템이 아닌 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압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일반 PC에서도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 특정 파일의 경우 압축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IBM 레이스의 경우도 동일한지요? 첫 번째 로 디바이스 쓰시는 경우에도 압축 당연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네. 지금 앞서 압축률 통계 낸 거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로 디바이스 젠을 쓴다는 가정하에 네.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압축률이 뭐 통계에 따르면 50에서 80%. 네. 그다음에 데이터 특성별로 압축률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용에 앞서서 컴프레 에스티메이터라는 툴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미리 좀 맛을 보시고 예, 적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님, 클러스터 구성할 때 몇 노드까지 구성 가능한지요? 최대 이제 네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김우현님, RTC 압축 볼륨으로 압축 저장된 데이터를 일반 백업 스토리지로도 복사가 가능한지요? 일반 백업 스토리지로 복사가 가능한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백업 스토리로 복사하신다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버단에서 네트워크로 복제를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샌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합니다. 네. 자, 사이너스 강님께서 실시간으로 압축의 GC까지 인라인이면 서버의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어서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버 자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네.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압축과 해제 프로세스가 스토리지 컨트롤러 레벨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서동진님, 혹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네. V7000 밑에다가 이기종 스토리지를 가상해서 붙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상화 라이센스는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V70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혹시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라 해서 다른 장비는 안 되는 거죠. 김기범님께서 스토아이즈는 중복 제어 기능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중복 제어 기능. 중복 디듀 기술은 없죠. 예. 디듀이 아니고 이제 압축 기술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성구님, 압축 디스크 업데이트에서 발생하는 많은 단편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레이스를 적용하면서 가변 인풋, 고정 아웃풋을 채택을 하는 이유가 이 고정 아웃풋을 활용한다는 것 만으로도 이 파편화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편화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이대호님, 기존 제품과 비교해 볼 때 이노베이션 된 부분이 한두 가지 특징적으로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뭐 결과적으로 제품 말씀하셨으니까 V7000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6.4 펌웨어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네. 사실 압축과 클러스터는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물론 기존에도 되긴 했지만 이지티어라는 이제 티어링, 예, SSD에다가 핫데이터 올리는 네네. 이지티어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 스토리지 가상화도 당연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압축 기술, 네. 클러스터링 기술, 그래 총 한 4가지 정도, 예, 그 정도가 저희 V7000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준영님, AB 노드로 클러스터 구성했을 때 A 노드 장애 시 B 노드가 A 노드에 연결된 디스크에 액세스가 가능한지요? 네, 뭐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A 노드가 장애 시에 A 노드에 연결된 디스크는 당연히 액세스가 안 되는 게 정상이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 구성을 하실 때도 뭐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볼륨을 이제 A, B 노드에다가 걸쳐서 구성을 하실지 아니면 A, B 노드에 각자가 구성을 하신 다음에 서버단에 붙여서 거기에서 엮어서 활용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유저분들의 선택이시죠. 근데 네.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액세스가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이너스 강님께서 클러스는 액티브인지요? 페일오버시 IO에 행을 없는지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인데 페일오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노드별로 결과적으로는 약간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노드별로 IO를 별개로 처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페일오버는 페일오버하고는 약간 다르죠. 예, 네. 페일오버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조문기님, V7000 이외에 다른 스토리지 장비와 확장 시 RTC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다른 스토리지로 네, 확장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확장이란 개념이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V7000에 밑단으로 붙여서 가상화를 그러니까 V7000에서 가상화로 내려다보는 구조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뭐 확장이 당연하고. 가능합니다. 그지만 횡적으로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쵸. 아까. 네. 자, 그다음에 서동진님, 혹시 기존에 나스 스토리지를 쓰고 있으면 이 볼륨도 가상화하여 이 기능을 적용해서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V7000 같은 경우에 센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V7000 유니파이드라고 해서 나스와 센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같지만 다른 프로덕트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압축 기능을 이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나스 쪽 궁금했어요.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나스가 네, 상당히 사실 근데 이제 지금 레이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인수를 한 이제 사실 스토어와이즈라는 업체를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 인수를 했고요. 그 업체가 지금 레이스 엔진에 대한 이제 특허라든지 직접 모든 재산권을 것들.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걸 네. 인수를 하면서 애초에 이제 스토어와이즈라는 업체는 나스에서의 압축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센까지 확장 이식을 한 게 이제 V7000의 RTC고요. 네. 사실 나스는 애초에 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V7000 유니파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만간 나스에 대한 라인업이 다 통합이 되겠구나. 완전히 되게 되죠. 알겠네. 자, 김기범님, 뭐 이분도 그런 질문 같은데 지금 스토어와이즈가 3년 전인가 테스트를 해봤다 그러는데 예. 지금 V7000에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것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설문에 좀 응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설문 좀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주시면 저희가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20여 분 저희가 에스크라이브에서 기프트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늘 배설 받는 분들 사이너스 강님, 김광용님, 김동규님, 이정준님, 우성구님, 김준영님, 서동진님, 동진서님. 자, 그 스태프는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스태프는 스태프 이메일 주소를 거기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그 이메일로 여러분 주소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핸드폰 번호, 그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주소하고 이메일, 핸드폰은 나는 뭐 공개돼도 좋다 하면 채팅창에 써도 좋고요. 뭐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고요. 스태프는 이메일 알려주세요. 자,
사이너스 강님, 김광용님, 김동규님, 이정주님, 우성구님, 김준영님, 서동진님, 동진서님.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 하죠. 네,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용량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처 기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RTC가 거의 유일합니다. 네. 센 영역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영업 활동을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뭐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좀 혜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신섭주님 교수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네. 불러주세요. 이메일 어드레스 어떻게 되죠? 제 이메일. 뭐 이 자, 기능에 대해서 스태프는 지금 이메일 어드레스 좀 들어가지고 지금 채팅창에다가 전체 공지 좀 해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추가적인 의문이 네. 있으시면요. 네.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네. 전부 다 알파벳이고요. 네. SEOK SEOK JU J 예, JU JU. 네. 예, 골뱅이 네. kr.ibm.com으로 네. 메일 주시면은 제가 자, 오늘 여러분들 신석주님이고요. 그 석주 SEOK JU 골뱅이 kr.ibm.com. 자, 그 보다 자세한 정보라든지 또 구체적인 또 질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원래 이게 동영상도 있어가지고 4시 반 하자려는데 워낙 뭐 게스트님께서 청산유수처럼 쫙 해가지고 오늘 아주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네, 원래 사실 1시간이 딱 좋습니다. 이 정도가. 네,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여튼 이번 주 뭐 계속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지금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토크하이티즘 TV에 보셔가지고 궁금한 거 관심 분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지금처럼 들어오시고요. 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나지 않습니까? 방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알려주면 내가 경품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좁은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대승적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알려가지고 좀 IT 하신 분들이 여기서 좀 많이 서로 소통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